정시의 사주명리 제28강 천간 지지를 알아야 사주가 보인다. 천간의 완결판 중 경금입니다. 경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금의 오행의 주제별 분류 도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 경금과 신금에서 경금의 지지는 신이며 신은 유의 지지가 되겠습니다. 유에서 지지가 되겠습니다. 숫자는 경금의 숫자는 9를 나타내고 그리고 신의 숫자는 4를 나타냅니다. 오행으로서는 목, 화, 토, 금, 수 중에서 당연히 금기가 되겠죠. 금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으로는 동서남북 중에서 서쪽입니다. 계절로서는 봄, 여름, 가을 중에서 가을, 겨울 중에서 추, 가을이죠. 그리고 오기로서는 건조한 기운에 해당합니다. 조한 기운에 해당합니다. 색으로서는 백색입니다. 그리고 맛으로서는 신맛이고요. 그리고 상으로서는 우리가 건기의 대표적인 어리를 표시하는 어자입니다. 그리고 인체에서는 오장은 폐에 해당하고 금기가 폐에 해당하고 육부로서는 대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얼굴에서는 코에 해당합니다. 얼굴에서는 코가 금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체로서는 피부가 되겠죠. 그래서 피부가 깨끗하면은 일단 폐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폐가 깨끗하게 되면은 피부까지도 깨끗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경금의 오행의 주제별 분류 도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경의 글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의 글자는 강의 깨진 글자입니다. 깨진 글자로서 다친다면은 경금의 일간이 다친다면은 하체와 하복부에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또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경의 글자는 다시 경자나 고칠 경자죠. 다시 경자나 고칠 경자와 비슷한 자가 되겠네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경자가 다시 경 고칠 경자의. 그리고 경의 통변적으로나 그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원광석, 즉 광산에서 나오는 원광석이며 바위, 달, 달빛, 절, 그리고 또 철강, 철제, 금속, 도끼, 큰칼, 종, 기계, 중장비, 또 자동차나 대형 차량, 탱크로리, 폭력적이며 경찰이나 검찰, 군인, 그리고 고집, 투쟁, 폭력, 스포츠맨, 방앗간, 주유소, 우둔함, 서리와 구름, 우박, 냉장고, 냉동사업, 독일이나 미국 학교는 연세대학, 기관지나 코병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러한 모든 것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금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이러한 것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경금을 동물로서 표시해 보면은 까마귀와 매입니다. 까마귀는 의미로서는 무리를 짓더라도 오합지졸의 동물입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반포지효라 하여 효성을 나타낼 때 일단 전부 까마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기 의미를 일단 효성으로서 나중에 먹이를 갖다 준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매는 목표를 향하여 저돌적으로 전진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금으로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매는 한자로 매응자를 씁니다. 매응자를 쓰는데 우리 주위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은 삼재부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삼재부적은 매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매가 머리는 세 개이면서 다리는 하나인 매를 갖다가 그린 것을 삼재부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해자축년 3년 동안에 올해가 기해년이죠. 내년에 경자년, 그 다음에 축년이고 3년입니다. 3년 동안에 사, 뱀띠, 그리고 유, 닭띠, 축, 소띠는 소띠는 전부 삼재에 해당되는 거죠. 1919년, 20년, 21년에 삼재에 해당됩니다. 매의 자가 나와가지고 삼재 부적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금의 큰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의 대표적인 작용으로는 첫째, 성기지상으로 정화를 가진 경우인데, 이는 쇳덩어리가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형체를 갖는 물품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용광로의 열기가 식으면, 약하면 감목으로 도와서 화기를 도와야 제대로 된 그릇을 만들 수 있으며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역시 정화를 용신으로 취하고자 할 때 감목이 없고 을목만 있다면 을목과는 합으로 소탐대실이 되며 경금과 을목이 다 함께 한눈을 팔고 있는 격이 되어 일의 진행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가 왕하고 경금이 을목과 합하여 경을 합이 있을 때는 화를 금으로 억제하는 것보다는 신금으로 을을 극제함이 더 좋은 것입니다. 경을 합이 있을 때는 신금으로서 을을 극제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화가 거강할 때는, 아주 화기가 많을 때는 섭토, 즉 진토나 축토 등 섭토나 임수 또는 경금으로 직접 용을 취하기도 합니다. 경금과 정화의 간목은 사무의 관계이니 서로 돕는 관계죠. 친구의 관계라는 거죠. 사무의 관계이니 어느 것이 간이 되더라도, 왕자를 따져서 상대로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경금의 둘째는 세수지상입니다. 세수지상은 씻는다는 뜻이죠. 씻을 세자. 임수로 사주에 임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경금에 임수가 있는 경우를 세수지상으로 표시하는데, 가을에 추월에 간금은 세력이 막강하여, 그러니까 신유술월 가을에 경금이로 태어난 사람이 임수가 있다면 강하여 임수로 설기해야 모든 것이 슬기롭게 풀린다는 뜻입니다. 설기해야. 추월에 신유술월에 태어난 경금은 임수를 써서 설기해야 된다는 뜻이죠. 기운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주에 임수가 없고 개수만 있다면 하늘의 비에 비유되어 새가 비를 맞아 녹이 나는 형상이 되어 오히려 탁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기가 과하면 무토의 도움을 기뻐하고, 무토가 이제 수기를 빨아들이니까 무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화기가 왕하면은 습토로 조절을 해야 한다. 화기가 많으면 습토, 즉 진이나 축의 글자가 있으면은 조절이 된다는 뜻이죠. 만약 금이 약하고 수가 강한데
종합격이 안 되면은 군자의 품격이 못되고 무너지고 의리는 없으며 간지에만 능하니 거짓이 많고 심하면은 사기꾼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경금의 동량지상입니다. 경금의 동량지상은 경금일주가 간목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간목이 신금으로 뿌리가 되어 있을 때는 절처봉생의 의미가 있기에, 왜냐하면 간목이 신금에 오면은 절지에 있습니다. 간목이 신금에 오면 절지에 있기 때문에 절처라고 하고, 왜냐하면 생이라는 이야기는 그 신금 속에서 임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를 받아서, 그렇게 인수를 받아서 간목이 생한다. 그래서 다시 봉생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기에 오히려 병화로 용신을 취한다. 이 말은 나무가 자랄 수 있게끔 햇빛이 비춰줘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간목이 신중 임수를 받아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양생을 한 연후에 나중에 동량을 한다는 것, 동량은 즉 집짓는 재료죠. 동량을 한다는 것, 양생 후에 집짓는 재료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고 키워서 나중에 집짓는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갑신의 경우에는 목으로 동량을 하기에는, 그냥 키우지 않고 갑신을 그대로 쓰기는 힘들다는 거죠. 쉽지 않고 후자의 양생 후에 동량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경금의 일주가 갑 재물이 절처에 있고, 왜냐하면 경금의 일주에서는 갑이라는 재물이죠. 재물에 해당하고 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갑이 재물, 재화, 돈에 해당되는 것, 절처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재물이 거들난 후에 다시 재물을 봉생하여 만나서 얻게 됨을 의미하고, 다시 부자가 됨을 의미하고, 만일에 여명이라면, 여자의 명이라면 아버지의 경우로 절처 봉생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은 힘든 경우를 만나서 돈을 다 소비하고 난 후에 다시 재물을 모한다는 뜻이 되겠죠. 봉생은 경일간 갑신에서는 병화, 편인이 필수적이며, 왜냐하면 편인, 병화가 필수적이라고, 왜냐하면 나무를 키워야 하니까 그 뜻이죠. 필수적이며, 정화가 있다면은 동량지상이 아니고 경금이 왕할 경우에 성기지상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화는 일단 있다면은 성기지상으로 가고, 병화가 있다면은 동량지상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때는 정화로서 용신을 취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성기지상이 되었을 때. 그리고 봉생에서는 일간에 따라서 정인과 편인의 용처를 달리한다. 이랬습니다. 어떤 일간일 경우에는 절처가 되었을 때 편인이 좋은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정인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일간일 경우에는 정인이 좋습니다. 그러나 경일간일 경우에는 편인이 좋습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종혁격입니다. 종혁은, 혁자는 혁명과 바꾸는 그런 의미가 혁자 속에서는 포함되어 있겠죠. 종혁격은 금일기로 한 가지 기운으로 모아져서 종이 된,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전부 다 따라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으로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이 된 경우로 종혁격이라 한다. 다른 관과 마찬가지로 종혁격에서는 다른 화기나 목기의 세력이 들어올 때는 분리하여, 그 종혁격은 화기나 목기가 들어오면 자기의 기운이 아니고 딴 사람의 기운이기 때문에, 딴 나라의 기운이기 때문에 아무 작용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다는 거죠. 분리하여 힘든 인생을 살게 되며 오로지
생조자인 인성인 토와 비겁의 금과 왕자를 순리로 설계하는 식상인 수가 오는 것만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혁격이 됐을 때는 인성, 비겁, 그리고 식상을 세 가지만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삶이 편안하게 풀려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가 왔을 때는 삶이 편안하게 풀려갈 수 있고, 나머지 관계가 없을 때는 일단 어려운 인생살이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든 종이 되는 경우는 관련 없는 대운과 세운의 육신은 배격함으로, 그렇죠. 아무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작용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격함으로 심한 부침 현상을 겪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금과 다른 오행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포괄적인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다. 금내 토생이면 토다 금매라 하였습니다. 토생금 할 수 있죠. 토는 금을 만들 수 있고 생할 수 있어서 토생금 하는데, 이때 토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금을 오히려 묻어버리는 경우가 되어서 일단 금의 가치를 상실시켜 버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을 육친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토는 어머니라고 하면은 금은 토생금 하니까 금은 아들이, 자식이 되겠죠. 자식이 되겠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지나쳐도 자식에게 해롭다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두 번째, 금능생수이면은 수다금침이라 하였습니다. 금은 능이 물을 생할 수 있지만은 물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물 속에 금이 가라앉아 버리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 속에 가라앉아 버리면 그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것들 육신으로 이야기해 보면 금을 어머니라고 했을 때는 수가 아들이 되겠죠. 아들이 되고 자식이 되겠는데, 자식이 너무 많으면은 어머니가 힘들다는 뜻과 똑같이 됩니다. 자식이 많으면 어머니가 힘든다. 그건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금능극목, 금능극목이면은 목다금결이라 했습니다. 금극목 한다는 이야기죠. 금은 목을 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오히려 역극이 되어서 금이 일단 부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금이 부러진다는 것이 이제 역극을 당한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 금왕덕화이면은 방성기명이라 그랬습니다. 금이 너무 왕하면은 화를 얻어야 하는데, 이 화를 얻는 것은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릇을 만들기. 이 뜻은 금기의 사람은, 금일주의 사람은 화를 얻는 것이, 즉 직업을 얻는 것이 되겠죠. 관이니까 직업을 얻으면은 자기의 먹을거리를 얻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성기명입니다. 다섯 번째, 금왕덕수이면은 방자기봉이라 하였습니다. 금이 왕하면 이때는 왕자를, 왕하다는 뜻을 날카롭고 칼날이 서 있고 날카로움을 뜻하는 뜻합니다. 금이 너무 왕해서 왕할 경우에는 덕수, 설기를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물을 얻어야 하는데, 이는 방자기봉, 날카로운 칼날을 설계하여서 부드럽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섯 번째, 금다목절입니다. 금다목절. 금이 과하면은, 금이 많으면은 목을 부러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목을 부러지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금이 일단 일주가 많으면은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사람이 많으면은 재물을
일단 나누기가 힘든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재물 나누기가 힘든다는 뜻과 똑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의 여러 가지 면에서 금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리와 두뇌입니다. 금을 관찰하는 데는 오행의 세력, 즉 인성과 비급, 토와 금이 해당되죠. 인성과 비급에 의한 강류를 먼저 살피고 강함과 유함을 먼저 살피고 인성과 비급에 의해서, 그리고 금의 기적인 면 광과 식상이죠. 기적인 면 화와 수의 작용인 두뇌를 그 다음에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류라는 것은 인성과 비겁의 강약에 의한 것으로, 금이 강하면 살기가 지나쳐서 융통성이 부족하고, 또 금이 약하면 결단력이 부족하여 우유부단하게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뇌라는 것은 하와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사주에 화를 얻지 못하면 둔이라 하여 사회의 적응력이 약하여 무능한 사람이 되며, 화가 지나치게 강하면 형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망치게 됩니다. 이때는 임수의 도움이 필요하며, 개수가 있으면, 사주에 개수가 있으면 무의도식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또 수가 약하거나 없으면 활동력, 즉 활동 무대가 약하게 된 것입니다. 수가 왕하면 무토의 도움이 필요하나 토가 강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금이 지나치게 강하고 조절이 되지 않으면 살기를 조절하지 못하여 불량배나 폭력을 쓰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다음에는 경금의 계절적인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의 경금입니다. 봄에는 금을 쓰기는 아주 부적당한 시기입니다. 봄에는 대부분 생목이니 살아있는 나무다 이 말이죠. 살아있는 생목이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금의 작용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나무에는 봄에는 자르거나 일단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춘절이라도 목기운이 태강할 때에는 대운과 세운을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절기의 여름의 경금입니다. 수의 작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여름입니다. 수의 작용은 화로부터 경금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에 의한 경금 일간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을의 경금입니다. 금왕지절이 되니, 금이 왕한 계절이 되니 화의 쓰임이 중요하게 되지만, 병화를 쓰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 사주가 병화를 필요한 경우에는 수와 목의 작용이 활발한 경우에 이루며, 정화를 내 사주에서 쓸 경우는 수가 없이 금이 강할 경우 간목을 사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됩니다. 병화, 편간을 쓰는 것은 부를 원하는 것이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되고, 정화, 정관을 원하는 것은 길을 원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겨울의 경금입니다. 겨울의 경금은 금냉수한한 시기이니, 아주 추운 시기이니 화의 작용이 우선한다는 것이죠. 병화로 한냉지기를 조절해야 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가 힘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니 목의 기운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금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은 정화가 있어 기운을 다스려야 하고 간목이 있으면 정화를 돕게 되어서 경금의 사용처가 분명하게 됩니다. 임수는 경금이 좋아하며 경금의 활동력이 됩니다. 병화는 동절의 조후 역할 외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개수는 정화를 상하게만 합니다. 다음 경금의 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금이 정화, 정관과 간목 편제를 보면 부와 기를 동시에 원하게 되는데 간목의 작용이 사목이어야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간목이 생목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병화를 보는 것이 이롭습니다. 여름에 태어나 임수 식신을 보면은 교육적인 자질을 갖추게 되는데 임수에 기토가 붙어 있으면 남녀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금에 개수가 있으면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가 왕한데 정화가 투관되면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가을철에 간목만 있고 정화가 없으면 자신을 통제하기 어렵고 겨울에 태어난 정화, 정관만 있고 간목 편제가 없으면 가난한 선비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경금 일간의 경금의 요점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은 정화에 의하여 공을 이루고 개수를 싫어합니다. 이를 육진별로 이야기하면은 경금은 정화, 정관의 공직이라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경금은 상관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무기토가 많으면 경금에서 무기토가 많으면 토가 충을 받아서 매금의 흉작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토가 충을 받아야 매금의 흉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죠. 경금 일간에게 토가 많을 때는 목으로 토를 극해야 금이 온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춘목의 경금은 좋지 않습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즉 임묘진의 봄에 난 간목 일간은 경금인 편관을 아주 싫어합니다. 또 경금이 자체로 강하면 정의 극제나 임의 설기를 좋아합니다. 이는 경금 일간의 직업으로는 정화 정관의 공직이나 임수 식신의 활동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임수 식신 활동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또 경금은 쉽게 간목을 극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금 일간은 편제, 재화를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임수를 얻으면 청해지고 정화를 얻으면 날카로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덕수이청이고 덕화이예라는 표현을 하죠. 이는 경금일간이 임수식신을 얻으면 맑은 성품이 되고 정관의 직업을 얻으면 칼날이 예리해져 쓰임새 좋은 것처럼 그 직업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갑은 극할 수 있으나 경금이 을을 극하지는 못합니다. 경금일간은 편제, 재화를 쉽게 운영할 수는 있으나 정제와는 합의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경금과 타일관과의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이 간목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경금이 간목을 만나는 경우를 흠목위재라고 합니다. 이는 좋은 제목의 상으로 크게 축제할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자신의 할 일은 있으나 독단적이기에 쉬움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생목과 사목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흠목위재를 절벽에 있는 소나무나 낙낙장성으로 표시하여서 고고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금이 을목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를 상합, 서로가 합되어 정이 있다는 상합유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궁이 길하고 가정이 활락하여 건설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경금의 살기를 감추게 되니 경을합으로 경금의 살기를 감추게 되니 위험을 갖추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경을합이 되면은 외강 내유의 모습으로 감성적인 내면을 갖추게 됩니다. 다음 경금이 병화를 보는 경우입니다. 이를 태백입평이라 합니다. 태백입평이 되면은 직장 근무가 적합하지 않고 그 재능을 다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즉 성패의 부침이 따르기도 하고요. 또 이때 간목이 있으면은 경금과 병화에 간목이 있으면 간목을 생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정합보다는 쓰임이 효과적이죠. 병화가. 왜냐하면 간목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 하고, 겨울에는 조후적 역할과 급제를 제거하는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조후적인 역할은 겨울이 되면은 따뜻함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조후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급제, 신금을 병신합으로 없애주기 때문에 급제를 제거하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경금이 정화를 만날 때입니다. 경금이 정화를 만날 때를 덕화이예라 하고, 이는 덕화이예는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어서 큰 발전과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화련진금이라 하여 직장 근무나 조직 내에서 강한 운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과 정화와 무토가 이렇게 상관이 나란히 배열되는 경우는 크게 번영하는 성격의 대표적인 유형에 속합니다. 이렇게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 경, 정, 무. 그러니까 연, 월, 일이 되겠죠. 시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정화가 이때 덕화이예나 화련진금이나 이 경우에 정화가 지나치게 강렬하면은 화열금룡이 되어서 흉의가 있습니다. 화가 너무 치열하면은 금을 녹여버린다는 거죠. 또 경금이 무토를 볼 경우입니다. 경금이 무토를 볼 경우에 토다 금매라 하기도 하고 토중 금매라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주변의 원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태만해질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조력도 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고군분투하는 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성, 무토나 기토가 희신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타인의 조력이나 원조가 유효하며 길조를 얻는 좋은 운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신과 기신의 차이가 많다는 거죠. 무토가 개수를 묶는 역할이 있으나
경금이 궁핍하더라도 토가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또 경금과 무토의 만남을 바위 많은 산이나 뚝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경금이 기토를 만날 때입니다. 경금이 기토를 만날 경우를 금실무성이라 하는데, 이것은 금의 소리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겠죠. 기토 속에서 포함되어서 금의 소리가 없어진다는 뜻인데, 금실무성이 되면은 자기의 재능만큼 주변에서 인정이 따르지 않아서 그 사람은 졸렬해질 수도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토의 작용 하나로 정화와 간목 모두의 작용이 변질되죠. 그렇게 정화도 자기의 뜻을 펼칠 수가 없고, 간목도 간목의 뜻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토 때문에 경금에게는 치명적 작용으로 드러나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화가 아니고 병화가 올 경우에는 피해가 다소 줄어듭니다. 경금이 경금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를 양금살상이라는데, 양금살상이 되면은 일생 가운데 한 번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재에 대한 투쟁,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죠. 재에 대한 투쟁, 경쟁을 나타내며 소란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금의 작용보다 오히려 급제적 작용이 강합니다. 어쩌다 무서운 성격을 드러내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경금과 경금, 양금살상에서 정화가 있거나, 그리고 오화가 있거나, 사화가 있거나, 을목이 있을 때는 이러한 모든 불미스러운 일이 다소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이 신금을 만날 때입니다. 경금이 신금을 만날 때를 철추세옥이라 하는데, 이는 간혹 무서운 성격을 드러내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경금과 신금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지도 얻지도 못하지만 신금의 순발력만큼은 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추세옥이라도 병화가 있거나, 그 사람의 사주 내에 병화가 있거나 정화가 있을 때, 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오미가 강할 때는 이러한 철추세옥의 흉의가 없어지거나 다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금이 임수를 만날 때입니다. 경금이 임수를 만날 때를 덕수이청이라고 하는데, 덕수이청이 되면은 지식의 흡수가 뛰어나고 재능을 다 발휘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선천적인 재능을 다 발휘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나타내는데, 임수는 좋아하는 것으로 금의 기운이 움직이고 작용하는 공간이 된다는 뜻이고, 임수는 좋아하는 것으로, 경금이 그죠? 경금이 임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금이 움직이고 작용하는 공간이 되어서 얼마든지 활동력이 넓어져서 모든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임수가 중간에 정화가 온다든지 하면은 이러한 작용이 전부 다 없어진다는 거죠. 정화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수가 기신으로 작용하면 수다금침이 되어서 만사창견이 많고 심하고, 이는 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수가 기신으로 작용하면은, 기신으로 수다금침이 돼서 그렇게 물이 너무 많아서 그 금이 가라앉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의 경우는 만사창견이 심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이 실패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경금이 마지막으로 개수를 볼 경우를 갖다가 보도사로라 합니다. 보도사로. 칼에 녹이 쓰는 격으로 참견이 많아서 실패하는 유형입니다. 생수, 생술에 녹슬 숫자 생수라 하여 칼에 녹이 쓰는 격이고 참견이 많아서 실패하는 유형이며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서로 상생하는 노력이 부족한 경우이겠죠. 이상으로 경금과 타일간과의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금의 일반적 성정과 특징 및 다른 일관과의 조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천간인 경금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천간지지 완결판 천간지지를 알아야 사주가 보인다 제28강 경금편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